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양심수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실시간 검색어 트럼프 시진핑 중국에서 황제 의전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34만 명이 넘었고요. 뉴욕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MB에게 댓글 활동 보고 지시 받고 보고했다. 이 중에 정봉주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 김관진 장하다 군인 정신으로 다 불어라. 자, 첫 번째 곡 What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이 부릅니다. What Makes You Beautiful 왜 이렇게 예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순서는 자,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한겨레 20일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20일 하호영입니다. 요즘 자랑스럽죠? 예,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임지연님, 하 기자님 공부파인데 뭘 그리 줄쳐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공부파는 정봉주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아하. 대부분이 다 그냥 어디 뭐 날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밤새고 공부하는 거 모르고. 자, 왜 하호영 기자 왜 자랑스럽냐? 2013년 10월 몇자죠? 18일. 네. 18일쯤 되죠. 네. 정확하게. 2013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데뷔시킨 특정 기자 하호영. 아하. 그때 한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일단 장관은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갔다. 이른바 블랙박스. 블랙북. 통해서 블랙북.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였고요. 실제로 댓글을 달았느냐 여부는 그건 이미 확인된 거였어서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이것을 어디까지 겨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끝에 정점에 MB가 있냐 없냐. 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첫 기사, 두 번째, 세 번째 기사에서 MB에게 보고했다. 예. 블랙북을 통해서.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또 이후에 군 검찰이죠.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뭐냐면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소속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고요. 본인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말하자면 군 검찰 수사를 뭉갠 거죠. 그래서 아마 군사법 개혁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국방부에서 감사 나오고 그럴 때 서류를 미리 치워라. 라고 한 얘기가 얼마 전에 누구죠? 옥도경과 누가고 이태화와 옥도경이 전화통화한 내역이 JTBC에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는 그런 통화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증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관계자 말로 사실 보도는 됐었죠. 그런데 제보자 보호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데뷔시킨 첫 번째 기자가 하호영 기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으로 하호영 기자 검색하시면요. 어떤 기사를 썼는지 사이버 사령부를 어떻게 데뷔시켰는지 하아영이 아니라 하어영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인데. 첫 번째 뉴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어영 기자가 사이버 사령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건 정통파다. 들어가시죠. 그럼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뭘 생각해 팍팍 하세요. 김관진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검찰에서 곧 피의자 될 거죠 이제. 이미 피의자죠. 이미 피의자인가요?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을 아는 분들은요. 아마 참군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실 텐데. 참군인이죠. 왜냐하면 참군인은 진실되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또 그렇다고 보면 또 참군인. 거짓말 할 수 없죠 참군인은. 근데 이미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는 진실의 문으로 다가가기 위한 액세서리로 거짓말을 한 거고 이제 진실의 문 앞에 섰잖아요. 다 얘기하죠 이제는.
예를 들면 국회 앞에서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나 아니면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본인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고 아예 해버리다가 검찰에 출석을 하고 나서야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제가 하루에 하나씩 노래를 불러요. 어제는 졸랑대는 아베 총리 이거였었거든. 네. 오늘 뭔지 아세요? 김관진 주작을 불러드릴게요. 검찰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예. 아싸.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예. 것이 뭐냐면 선발 조건에 관련된 거거든요. 선발 조건. 네, 선발 조건에 아하.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요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첫 번째 호남 출신 배제. 예. 그럼 하영 기자 배제 아니에요? 1위 출신 아니에요? 1위. 그런 얘기 막 하셔도 되나요? 예. 그러면 배제예요, 배제. 네, 그다음에 친정부 성향을 뽑아라. 예. 하영 기자 또 배제. 반정부 성향이니까. 그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조회를 좀 세게 하고요.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예. 친인척 중에 반정부 성향이 있느냐까지 골라낸 거예요. 김관진은 어디죠? 출신이? 사실은 호남입니다. 호남. 그럼 본인 서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본인 근데 스스로 배제해야죠. 자기 자신을.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관진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예. 그 다음 수순이 청와대 안보수석실 전략기획관입니다. 어젠가 그제 나서 예견했었죠. 임관빈 정책실장은요. 임관빈 정책실장 먼저 구속하고 예. 두 번째 김관진. 예. 예. 그다음에 누구라고요? 그다음에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아마 청와대. 예, 청와대 전략기획관인가요? 예. 이분이 그 베이징 가갖고 북한 사람들한테 돈 주려고 그랬다가 창피한 그분이죠. 예, 안보 라인에서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NLL 문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돼서도 이분이 관련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오호. 김태효 기획관이 출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관빈, 김관진. 자, 그다음에 중간에 김태효 청와대로 넘어가죠. 청와대로 넘어가서 임관빈, 김관진 여기까지 국방부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청와대로 넘어가서 김태효로 가서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바로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12월까지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죠. 왜냐하면 어제 참군인 김관진 장관이 들어가서 네.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진실의 문 앞에서 팔 잘리고 싶지 않다. 진실의 입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포토라인을 그렇게 피워왔는데 예. 네, 드디어 이제 포토라인을 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사진은 예. 네,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진은 좀 다른 경우인 것 자, 같고요. 다음 네. 뉴스께서 이제 한 칸만 더 올라가면 MB다. 예. 아하. 그럼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가능할까요?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모두 다 보고 있죠. 예. 보통 1월로 넘어간다 할 때 최강 변호사만 유일하게 1월까지 안 갑니다. 예. 김관진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군인 진실만을 얘기할 겁니다.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김관진 남재준 잘한다 우리가. 그렇죠. 소수설이었는데 지금은 정설로 가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다수설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는 요즘 갑자기 뉴스에서 사라진 분 한 분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초복, 중복, 말복 지나면 다 사라져요. 더워서 이제 더위가 사라지니까 추워서.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서 변호인들 밖에서 PD가 갸우뚱. 야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아는 사람만 압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변호인단이 총 사임했죠. 예.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3년 이상일 경우. 그렇죠. 3년 이상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예. 그렇죠. 형법상에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10년이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필요적 변론 사건이죠. 예.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예. 국선 변호인이 5명 선임이 됐어요. 이미 예, 됐어요. 됐죠. 이미 됐고 사건 기록이 12만 쪽이 넘어가거든요. 빨리 얘기하세요. 팍팍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 12만 쪽이 넘어갔는데 예. 검찰은 보통 예. 이걸 국선 변호인들이 복사를 해가요.
예. 근데 이거를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배달을 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국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되면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사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조용히 배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재판 기일은 언제 정해질지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재판부에서 기일을 정해놓으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어떤 압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반발이 나올 것 같아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일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재밌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상황이 하나 있다.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형사 재판은 이러고 있거든요. 예. 변호인 사임하고 민사 재판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이 총 사임한 그 상황에서 사임한 변호사가 민사 재판에 등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한 매체하고 중앙일보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도태우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출석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라고 재판부가 물어보니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2월에 그 법무부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네. 이게 2월 중순이 설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인사 이동을. 2월 설이 2월 16일쯤 돼요. 예, 전에 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에 예, 하죠. 예, 그럼 예. 그 전까지도 결국은 1월까지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 아하. 그렇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걸 법무부 인사 이동까지 일정을 잡으면서 이걸 예측해주는 방송 봤어요? 고품격 정치쇼. 정치쇼인지 알았어요? 국조 정치쇼인가요? 어허, 그러셨군요. 자, 최저임금 오르는 게 맞지만 영세 소상인들 고민도 크다. 그래서 정부 지원책이 나왔다? 예. 어허. 예,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인데요.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예.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요. 예. 총 2조 9,708억 원 규모. 그럼 청담동 벙커도 대상이 되네요? 그런가요? 예. 네, 뭐 10인 미만이니까. 네, 영세 사업장이죠. 영세 거기서. 사업장이죠. 예. 왜 영세? 그래서 일단 영세 뭐 일 개인의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숨통이 트이니까. 그렇죠. 3명이면 한 50만 원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1년에 한해서만입니다. 내년 1년 한해서. 예.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어쨌든 경제를 좀 숨통을 트이고 예. 자생력을 기를 때까지는 좀 숨통을 트이게 도와주겠다. 예.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네, 그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부족분을 지급한다. 예, 최저임금은 7,530원인 건 아시죠? 알고 있죠. 네. 우리는 뭐 한 8천 만 원 주니까 최저임금 그 밑을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최고임금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예. 영세사업장이시잖아요. 영세사업장이죠. 예. 근데 막 줘요 그냥. 잘하셨습니다. 그럼요.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슬슬 쌀쌀해진다 싶은데 이제 수능이 코앞이죠. 예,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요. 쌀쌀해진데 태극기 집행 계속 하나? 계속 하겠죠. 예, 계속 가시죠.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수능. 예. 딱 일주일 그러네요. 남았습니다. 제가 수능 잘 보라고 여기저기 영상 메시지도 날리고 그랬는데. 예, 이번엔 두 가지 바뀌는데요. 하나는 요즘 교통시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교통시간요? 예, 교통시계. 교통시계? 예, 예. 그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교통시계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시계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겁니다. 왜 반입 금지되죠? 이게 최근 개발됐는데 전자칩이 내장돼 있거든요. 예. 악용될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전자칩에 메모리 같은 네. 거 쓸 수 있겠다. 네. 어허.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는데 예. 영어 과목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 예. 영어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절대평가를 하든 상대평가를 하든 늘 100점이니까 영어는. 그랬나요? 예, 저 그러면, 확인할 방법이 예. 없어서. 그러면 또 토플 만점 맞은 것을 꿈꿨던 사람. 자, 최강욱 변호사 인사하시죠. 그럴 뻔했네. 하호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한결의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좀 일찍 끝나는 게 오늘 읽을 게 있어요. 자, SBS 러브 FM 서울 경기 지역은요 103.5MHz, 부산 지역은 105.7, 105.7MHz. 정봉재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먹히고 있어요. 아빠들의 왕수다. 안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자, 함께 하실 분. 왜요? 경제가 안정화된다는 건데. 자, 함께 하실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열심히 나가라 그래요? 잘했다. 잘했다. 네.
잘하고 있다. 근데 한국경제신문이라는 신문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왜냐면 그거 잘 못 봐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 건가요? 실제로 아세요? 한국경제신문? 네네, 저 종종 봐요. 한국경제만 다루는 건가요? 아니에요. 별거 다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확실히. 예, 한국경제신문에 인지도가 많이 올랐겠네. 정인석 기자 때문에. 손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경제신문 아세요? 한경? 알고 있습니다. 한경, 매경. 알죠? 예, 이른바 이제 한경, 매경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조중동하고 비슷한 네. 칼라죠, 거기가. 아,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모르고 하는데. 알게 됐습니다, 오늘. 예, 따라가려면 알겠습니다. 멀었습니다.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두 분이 이제, 고현준 기자도 이제 고정인가요? 뭐 괜찮나요, 저? 네. 아니, 그 고시니까 일단 고정하고 갔다 고. 네, 알겠습니다. 애를 낳으면 반드시 이름을 정이라고 지어야겠어요. 예. 제가 정이잖아요. 고정. 정석이. 고정. 고정성. 예. 고정학까지 해서 고정하세요. 좋네요. 예. 자, 그리고 고현준 기자 이름 좋아요. 뭐 먹어도 고. 네. 그렇죠. 제 뭐. 그 이메일 주소가 고고고나잇이거든요. 고고고 나잇. 나이트? 나이트가 잔. 그러니까 쓰리고죠. 고고고. 네. 두 배는 먹어야 되겠다. 흔들고 쓰리고. 그렇죠. 오. 남자는 뭐 그럼 일단은 버는 동안 나이트 가서 다 쓰자. 나이트를 못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일단 고고고만 하고 있어요. 네. 예. 오랜만에 가면 큰일 납니다. 네. 오래간만에 가도 괜찮아요. 그래요? 늘 온 것처럼. 아, 네. 그럼 이제 거기 웨이터들이 다 알아요. 오. 오래간만에 왔는데 늘 온 것처럼 하는 호구. 제 돈 주고 안 간 지 오케이. 오래됐어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트럼프 방한 25시간. 정인솔 기자님. 지금은 중국에 가 있죠. 베이징에서 아마 10시 우리 시간으로 10시 35분부터 미중 정상회담 단독 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니까 지금 열린 것 같아요. 열리고. 그리고 뭐 11시 반에 뭐 학대 정상회담 하고 예. 그 전에 이제 어제까지 한국에 있었죠. 예. 근데 다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극찬을 해요, 근데? 극찬까지는 아니어도 평가가 좋지 않나요? 아니 특히나 그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괜찮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전 국회에서. 민주당 한 게 없어요. 왜 저한테 손을 하고.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이 거기 많잖아요. 저는 국회 연설을 그 실시간으로 보는데 예. 그 골프 얘기할 때는 저 혼자 빵 터져가지고요. 그 뭐 다른 나라 특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 와가지고 하면서 자기 골프장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몰랐어요. 뭐라 그랬어요? 골프장 얘기하면서? 자기 그 뉴저지에 있는 자기 골프장에서 예. 지난주에 예. 그 여자 그 US 오픈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탑 10 중에 4명이 한국 사람이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8명이 박성현 선- 한국 사람이었고 1위부터 4위까지가 한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박성현 박성현. 선수가 우승을 했다. 축하합니다. 핵심은 자기 소유 골프장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자기 골프장 얘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만면에 아니 우리 밀어주면서. 여기에서 방송하다가 제 청담동에 있는 벙커 얘기하잖아요. 네. 간접 광고라고 내일 잘려요 바로. 간접 광고 아니에요. 37분 동안. 그렇죠. 그렇군요. 그 자기 골프장 선전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오. 그랬더니 우리 그 국회의원들도 빵 터져가지고요. 다 오. 웃더라고요. 네. 어허. 그래서 계속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인석 기자님 분량 뺏겼어요. 역시 고정이 되시더니 상당히 공격적이셨어요. 훅 들어. 미국 한번 또 출장 갔다 오시더니 아, 역시 예. 트럼프 팬이 되셔 오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아, 생각해요. 왜 여기다 나를 가세요? 이렇게라도 분량을 확보해야 되니까 네. 예.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저도 안경 쓰는데 안경을 바꿨다. 이게 무슨 제 그냥 조언인데 안보와 경제로 따지자면 한국은 안보를 얻고 미국은 경제를 가져갔다. 안경을 바꿨다. 네. 아하, 그냥 항상 좋은 표현이네요. 협상이라는 건 항상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이전까지만 해도 뭐 선제 타격, 예방 공격, 뭐 군사적 옵션 이런 거 나왔는데 한국에서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국회에 가서는 북한을 상당히 좀 뭐 비판하는 얘기는 많이 네. 했지만 인권 문제. 인권 근데 문제하고- 인권 문제는 이제까지도 그 유엔에서도 그렇고 계속 다뤘던 주제이기 때문에 네. 인권 문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다음 액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잖아.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너무 북한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이 한반도 주변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 전단이 3개가 모이거든요. 그래서 한미 연합훈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찰떡공조, 뭐 한미 동맹에 대한 불안감은 좀 어느 정도 식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 인상적으로 봤던 게 트럼프 대통령과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잖아요. 예.
I Can Speak의 실제 주인공. 맞습니다. 실제 그 주인공이죠. 그 앉는 장면은 누가 기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은 정말 저는 번뜩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 트럼프 대통령이 자진해서 한 거예요? 뭐 아니 이렇게 유영수 포옹해달라- 할머니를 먼저 그 만찬에 폈어요. 참석을 시키는 것 참석시킨 자체가 것? 그게 기획이죠. 사실 청와대에서.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기획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왜냐하면 일본과 네. 일본과 비교할 수 있는 게 극명하게 비교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그리고 일본이 유엔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 정권에서는 겉으로는 일본한테 큰 소리 치면서 속으로는 좀 굴종적 자세였잖아요. 뭐 위안부 합의를 했었죠. 그럼요. 밀실 합의를 했었죠. 예. 근데 그런 장면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렇게 포옹할 거라고는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이용수 할머니가 먼저 손을 펼쳤어요. 네, 김 이렇게 대통령하고 가까이 하고 가서.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안았죠. 어. 그걸 이제 누군지는 알고 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았겠죠. 누군지는. 당연히 옆에서 소개를 했겠죠. 아. 근데 그때 그걸 보고 이제 일본에서 발끈한 거죠. 왜요? 지금 한국, 일본 간에 가장 첨예한 게 위안부 문제인데. 위안부 없대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찌됐든. 왜 발끈해요? 위안부 지들은 있다는 거 알았나 끝이 봐요. 저는 일본을 근데 또왜 대표하진 이러냐, 않고 뭐 대변하진 않고. 불가역적 합의를 다 해놓고 왜 이러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켜야 거기다가- 되는데 오, 트럼프 이상하네. 대통령이 한국 편 든 듯한 이런 것들 외신을 타고 가잖아요. 그 사진이 예. 다 보도가 됐거든요. 전 예. 세계적으로. 사진이 100마디 글보다 더 무서우니까. 훨씬 상징하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죠. 저는 그걸 되게 인상적으로 봤어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 청구서가 날라올 것에 대해서 FTA와 그리고 이 방위부 분담금 이 부분은 예의주시해야죠. 예.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해 끔찍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미 국회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장사꾼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다 해준다는 거죠. 저는 전 안 좋게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한국에 와서 립 서비스를 많이 해줬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한미 공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약간의 비판 그러면서도 한국에 대한 칭송, 한강한 기정 얘기하고 뭐 금모으기 운동했던 것도 얘기해주고 뭐 다 얘기해줬어요. 그래놓고 이제 실속을 챙기겠죠. 25시간 동안 트윗을 15차례나 했다고요? 근데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들만 했었어요. 그동안 있었던 뭐 센 표현들 이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하여튼 의외였습니다. 그 제가 국회 연설하는 모습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한국에 와서는 예. 한국 사람들을 위한 예의를 차리고 있다. 이 사람이 뭔가 돌발 행동을 하고 그 미국에서 그 텔레비전 쇼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괴짜 같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예. 사람이라면 한국에 와서 방한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보여줬던 모습은 미합 중국의 대통령다운 예. 예의를 지키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 그렇죠.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썼던 게 매드맨 스트래티지 그 미치광이 전략인데 어제는 하루 동안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외신들의 평가는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대화 쪽으로 방향을 좀 그렇죠. 열었다 이렇게 보는. 평화적 해결이라고 분명히 모습을 박았죠. 그런데 다만 비핵화를 물론 전제는 하고 있어요. 예. 북한에 대해서는 이는 불가역적인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비핵화 해라. 예. 그러면 모든 게 열리지만 안 하면 우리의 힘을 보여줄 거다. 그리고 do not try us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마. 시험하게 하지 마. Do not try us. try us.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do not 말게. underestimate us도. 우리 과소평가하지 마라. 이 두 마디를 연달아 했거든요. 근데 북한이 미국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어요. 너무 그렇죠. 과대평가하는 게 문제죠. 자, 문 대통령.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 대통령과 25시간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특히 전반적으로 야당은. 남남 갈등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어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 연설 마치고 나갈 때 난 참 없어 보이더라고 의원들이 서로 악수하려고요. 거의 줄을 서는 거예요. 어느 나라 의원들이요? 우리나라 의원들이요. 중의원 아니고요. 중요한 아니고요. 오. 그리고 뉴스에서 많이 봤던 사람들이 아이고 야 저 사람 참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지금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악수하려고 자꾸 손을 아니 막 멜라니아 여사한테 갔겠죠. 너무 많이 보였어요. 아니 팩트는 없어 팩트대로 보였어요. 얘기해야 돼요. 없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데 우리 국민은 촛불 들기 바빠갖고 악수 안 하잖아요. 그래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 정치 옛날에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자기가 악력자랑. 악력자랑. 그거 악력 센 사람이 한번 자랑하려고 자기가 한번 그러니까. 한국을 대표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좋게 봐주세요. 좋게 볼게요. 그럼. 예. 근데 없어는 보이더라고요. 아니, 손에 원래 미국 갔다 오시더니 근데 미국 갔더니요. 정말 트럼프가 인기가 없더만요. 그럼요. 그래요? 미국에서 없죠. 지금 30%대인데. 다 졌대잖아요. 뉴욕시장 뭐 진짜 근데 뭐 보궐선거 다 졌잖아요. 인기가 버지니아주 뭐 이런. 공화당이 다신 거예요? 그렇죠. 다 졌어요. 오. 자, 강경민님, 한국경제신문 저희 신랑이 15년째 보고 있어요. 좋아요. 임지연님, 한국경제신문 유명하지 않아요. 크크, 봉도사님은 왜 몰라요? 선물 안 주시나요, 이분들?
선물 주면요 이제 방송 닫아야 돼요. 그런가요? 시사는 선물 못 줍니다. 그러면 선물 가져오면 좀 주라 그래요. 그러면은 그 김영란법을 훅 보내게. 보건도사님은 왜 몰라요? 왜 모르냐고요? 모르는 척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왜 모르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모르는데? 모르는 건 그냥 모르는 거죠. 네. 전문 용어로 할까요? I don't know. 자, 다음 뉴스. 국회 교섭단체 3당 체제 어느 분이 가져온 뉴스인가요? 네, 제가 갖고 왔습니다. 예. 일단 그 바른정당에서 이제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신 분들 아홉 명이 탈당 선언하고 지금 8명이 지금 복당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으로. 예.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그 역할하고 계신 분은 그 전당대회 끝나고 뭐 선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12명. 이분들이 이제 11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일 날 이 비공개로 의원회가 있었는데 유이동 의원이 뭐 그런 얘기 유의동. 예.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도 플러스 보수 대통합.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면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때까지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여기 지금 잔류하고 있는 그 원내 의원은 아니지만 경기도지사인 남경필 지사도 한 달에 그 말미를 새 지도부에게 준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원희룡 지사는 얘기 안 나오죠, 잘. 그러네요. 그 뉴스에 잘 안 보이대요. 예. 네. 아무튼 뭐 그 정병국 의원도 그렇고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 본인들이 이제 교섭단체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요. 예. 어떤 그 자신들의 그 말발을 세우려면 결국 교섭단체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또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위기 의식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가시적인 성과, 실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한 달 안에 자유한국당하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것이다. 중도와 보수. 그래서 이 유승민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자유한국당도 포함이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국민의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3당이기 때문에 뭐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특별한 코멘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어요. 예.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 사정이 더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복잡하죠. 예. 당 내에서 다 안철수 대표를 공격하는 형국이잖아요. 뭐 지금 대표적인 게 이제 이상돈 의원이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예. 정치적으로 종쳤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그 대표를 비롯한 그 지도부에 대해서 종쳤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호. 네, 뭐 그런 얘기를 이상돈 하면서 의원이 여기 몇 차례 나왔었는데요. 말은 천천히 하시는데 핵심은 다 찌르더라고. 예. 종친 게 구체적으로 풀어서 의미하면 뭡니까? 해석하면. 집에 가서 풀으시죠. 끝났다는 거죠. 유명한 영화 신세계 그 대사 보면 최인식 씨가 뭐 이러죠. 이러면 이건 나가린데. 신세계에서요?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돈 의원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 안철수 대표나 그 지도부들이 그 정치적으로 그 아마추어다. 이 아마추어다라는 모습 그리고 종쳤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친안계로 분류되는 분들 있잖아요. 예. 특히 그 최명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적대되는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당을 부수려고 하는 행위 그만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그 썰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적대적인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나요? 그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 그 뭐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럼 거기를 또 이제 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런 얘기해도 돼요.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최민길 의원도 본인의 스탠스를 이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난 저기가 내 적인 것 같아라고. 그러면 자유한국당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오호. 재판 받고 있지 않나요 지금? 최민길 의원 내일 우리 UFC에 출연하는데 물어봐야죠. 물어볼게요. 싫어 이런 거 안 물어봐. 적대적인 프로그램이 뭐냐 이런 거 왜 물어봐요? 우호적인 프로그램? 성봉재 정치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도 자유한국당? 이상해지는데 이게. 원래 입당하시려고 하셨잖아요. 아니 저는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바른 정당이 아니고 진짜 국민의당 입당하려고 했어요. 복권 시켜주면. 그 청와대에서 그걸 알고 복권 안 시켜주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전당대회 11월 13일 날 그렇죠. 끝나면 한 달 정도의 말미를 주겠다. 그리고 그 한 달 정도의 말미는 중도 보수를 다 포함해서 원내 교섭단체로 다시 그렇죠. 회복하는 그 문제다. 그게 가시적인 핵심은. 성과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라는 얘기였는데 안철수 대표 뭐 이스라엘 갔다 와서 뭐 지금 뭐 특별한 그 코멘트는 내놓고 있지 않는데 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하고 묘하게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화주의라는 표현을 서로가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지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여기 또 이제 박지원 의원이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간판 자주 바뀌는 가게 중
잘 되는 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제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의원들과 예. 그렇지 않은 의원들 호남색 빼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설전이 펼쳐지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기 축구에 예전에 2년에 한 번씩 개업을 바꾸는 분이 있어요. 그럼 또 다 가갖고 우리가 개업 때 봉투도 주고 뭐 해야 되잖아요. 오픈식을 해야 되니까. 오픈식을 해야 되니까. 그걸 장사할 생각 안 하고 개업식만 계속해요. 1년 반 2년에. 결국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제명됐어요. 조기 축구에서. 조기 축구에서 야, 쉽지 않은데. 예. 우리는 마구 제명해버려요 그냥. 아, 그래요? 그럼요. 어. 제가 회장 때도 한 3명 제명시켰어요. 그 최고위원회 이걸 거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까? 회장. 회장이? 제왕적 회장제. 독재네요. 그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제명당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조기 축구는 간단해요. 네. 아, 조기 축구는 저절로 안 나오게 하는 게 네. 전체 회원들이 있을 때 저 사람한테 패스하지 마세요. 끝. 아 진짜 치사하네요. 야, 이거 뭐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치사하고 계시네요. 네. 진짜. 벼락은 조기 축구 성투하는 분위기가 됐어. 네. 적대적 회원에겐 패스하지 마세요. 자, 다음 뉴스. 조두순.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다들 기억하시죠? 조두순. 아영인 사건 이른바. 근데 또 이제 피해 아동의 이름을 또 이름을 얘기하는 게 거론을 또 이렇게 안 적절치 하니까. 않은 것 아니, 같아요. 그 가명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지칭이 되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조두순 사건인데 네. 잔혹한 그런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고 징역 1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이제 무기징역을 구형했죠. 기존의 전과도 이제 18범이었고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자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징역 12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참 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금방 지나갑니다. 2020년 12월에 만기 출소할 수 있습니다. 20년 12월이요? 네. 그럼 3년 남았네요? 3년 남았죠. 그러다 보니까 3년 후면 출소한다. 게다가 또 이제 피해 아동의 그 가족들도 무섭다. 조두순이 출소해서 나 이미 보복할까 봐. 망친 인생인데 보복하려고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런 그 두려움을 표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네티즌들이 청원을 합니다. 출소 인터넷상에. 반대 그렇습니다. 청원. 출소 반대 청원인데요. 이게 어제 기준으로요 3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동참했습니다. 지금 동의한 어디에서 것이죠. 하나요? 어디? 이게 그 청와대 청와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청원이 있는데요. 오호. 이게 20만 명 넘은 게 소년법 개정 예. 그리고 또 낙태죄 폐지. 두 번째 낙태죄 그리고 폐지. 이번에 그 조두순 출소 반대인데 이게 20만 명 이상의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을 하면은요. 이제 수석 비서관이나 아니면 장관 등이 이제 공식적으로 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사실은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이게 백악관 벤치마킹한 거네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30만 명, 20만 명이 넘으면 무조건 그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 답은 뻔해요. 이게 출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네,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복역을 하면 나오는 게 맞는데 그러다 또 다른 추가적인 또 의문들이 제기되죠. 아니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네. 12년이냐? 왜 12년형밖에 선고 안 됐느냐? 이거 참 황당하죠? 예. 그때 심신미약 있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술에 취해 있었다. 조두순이 술에 취해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진짜 심신미약이다. 술에 너무 관대해요. 심신미약이라는 게 판단력이 좀 부족한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좀 거칠게 표현하면 술에 취해서 그런 상태에 빠졌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또 이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다 하더라도 설령 성범죄 같은 경우에 이런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그런 그 감형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뭐 아청법이나 뭐 성폭법 등에 보면은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는 이런 성폭력 범죄 범했을 때 이제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형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새로 자, 들어갔죠. 그럼 규정 얘기 말고는 조두순 청원에 대해서 네. 이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없죠. 왜냐하면 조두순이 이제 교도소 내에서 추가적인 어떤 범행을 저질렀거나 뭐 교도관과의 그런 다툼 이런 거 자주 발생하잖아요. 강력범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범죄로 처벌을 받으면 형량을 또 한번 복역해야 되니까. 예. 뭐 추가 쓰는 출소가- 거죠, 이른바. 네네. 네. 그렇게 되는데 아직 그런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법무부가 조둔 사건 이후에 보호 수용 제도를 도입하려다 했다 못했다 이게 뭐예요? 보호 수용 제도? 예전에 이제 흉악범 같은 경우에는 예. 이제 최장 7년까지 복역을 한 다음에도 사회화 격리시킬 수 있는 청송 감호제, 맞아요. 보호 감호제. 감호제였습니다. 옛날에. 근데 그게 보호 수용제로 바꿔서 예. 2014년이었던가요? 입법 예. 예고까지 됐어요. 어허. 그런데
이걸 또 이제 일사부재리가 되는 거죠. 예. 이중처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려다가 법제화까지는 못 됐어요.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이중처벌 논란 때문에. 근데 성범죄는요, 제가 있었던 그 홍성이 성범죄자들 그 전문 교화법 그 소거든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 자신이 이거는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란 말이 스스로 나오잖아요. 화학적 거세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얘기는 더 중요한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조두순 문제에 대해선 청취자분들 국민들 관심과 분노가 높다는 뜻. 6228님 조두순 너무 짧게 살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정말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지금보다 징역 10배는 더 살아야죠. 10배까지는 너무 과하고요. 평생이요. 4527님 음주나 약물에 관한 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지 우리나라 법 답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현주님 오히려 술 마시면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술 마시면 더 이게 동하고 그러니까. 이순열님 술에 취했다고 아주 관대하게 대하는군요. 그럼 술에 취해서 일을 저질러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아주 웃기네요. 자, 피해자 가족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소 변호사님. 네.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것이다. 정말 공포스럽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보수용 제도가 네. 입법 예고됐다가 안 됐고요. 그렇죠. 예, 방법을 찾아줘야죠 우리가. 그래야지 정치쇼지. 방법을 찾아야죠. 예. 방법을 모색하는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징역 12년은 형벌이잖아요. 예. 형사처벌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또 할 수는 없다면 다른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제도를 만들어 보자. 보수용 제도.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예전에도 있었죠. 보호 가무도 있고요. 예, 보호가무 제도. 네, 또 보호 관찰 치료 가무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넓은 측면에서 볼 때 보완 처분이라고 하는데요. 예, 보완 처분. 네, 이거는 사법부가 하는 형사처벌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정 부분 행정부에서 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근거 법률을 만들어줘야죠. 법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표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예. 이런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이런 명칭을 불문하고 보완 처분을 만들어서 새로 제도를 만들어서 형을 다 맞췄다 하더라도 위험한 성범죄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기관에 모아놓든지 예. 기타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예. 그런 의견을 표력했죠. 알겠습니다. 결국 그래서 정치권에서 나서야 돼요. 정치권에서 나서야 되죠. 정치권에서 나서기 위해선 방송권에서 먼저 나서면 되는 거예요. 자, 표창원 의원님 좀 한다 하고 언론 플레이 한 건 아니시겠지만 좀 빨리 하시고요. 1년 안에 이번 정기국회와 다음 임시국회 때까지 해서 끝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님들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반대하는 의원님도 누가 없겠죠. 하겠어요? 네, 누가 없는데 하겠어요? 그래도 여기에 지지부진하게 되면 우리가 2020년까지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 내에 수시로 얘기하겠습니다. 조두순 그래서 제안하면 돼요. 이게 인권 침해 어쩌고저쩌고 하면 제안하면 됩니다. 성범죄, 그다음에 흉포한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 강력범죄. 네. 그다음에 이것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개개인을 다 심의해야 되거든요.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일단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는 조건 없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법을 만들면서요. 부칙 조항에 지금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사람, 이 법이 개정된 이후 혹은 이전에도 필요한 경우 적용할 네. 수 있다. 이게 소급 적용이라든지 예. 아니면 과잉한 입법이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그럼 헌법소원서에 청원하라 그래요. 네, 헌법재판소에. 네. 헌법재판소 이거 하시는 분들 우리가 명단 공개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굉장히 흥미로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신상 정보 공개 또는 아하. 고지 명령이 예. 있습니다. 이거를 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했어요. 행위 당시에 이 법이 없었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게 만들어져 가지고 신상 공개됐습니다. 예. 이게 합헌 결정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 왜냐면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시키는 거니까 합헌을 해야죠. 네, 다만 이제 합헌 결정을 하면서 가장 주된 이유가 이거는 비형벌적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그럼 형벌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내는 거는 사실 또 이제 소급 적용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입법부에서 위헌 시비를 피해갈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모아야 되겠죠. 예.
자, 많은 분들이 방금 그 저희 방송 듣고 청와대 출석 반대 청원하고 왔다는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조두순 출석 반대 청원하고 있고요. 자, 촛불 있는 곳에 민주주의 있고 청원 있는 곳에 인권 있다. 야, 이런 말이 어떻게 라임이 그냥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촛불 있는 곳에 민주주의 있고 청원 있는 곳에 인권 있다. 안전한 사회. 이거 지워버려. 이 양반들 안 치네, 밖에서.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청와대에서 조두순 출석반대 청원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요. 황경태님, 조두순 출석반대 청원하고 오셨어요. 자, 황경태님, 살아서 하실 민주주의 핵이 오늘 한번 하루로 다 한 겁니다. 자, 김미정님, 방금 청와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청원했어요. 제발 방법이 있었으면 안 해요. 딸 키우는 부모라 마음이 안 좋습니다. 강경민님, 술 마셨으면 곱게 자야지. 자, 저희가 이제 그 조두순 청원 출석 반대 저희가 물었기 때문에요. 내년 이맘때쯤까지 입법됩니다. 더 빨리 했으면 좋겠죠. 6개월 안에. 그래야 되죠. 패스트트랙으로? 예, 패스트트랙. 그러면 2월 임시국회까지. 예. 설 되기 전에. 예. 예. 설. 정인설. 그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아, 내가 잘 던졌네. 예. 예, 다음 뉴스 예, 뭐죠? 이제 약간 이제 저희 시야를 이제 글로벌로 좀 넓혀서 사우디아라비아 하면 이제 최대 산유국 예. 나오는데 여기에 왕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못 센다면서요? 예, 왕자. 200명? 우리 정치계 왕자 하면 뭐 봉도사님일 텐데 오호. 사우디 왕자가 7,000명이에요. 그래서 사우디 리야드 가서 왕자가? 예. 그래서 왕은 몇 명이에요? 지금 국왕은 한 명이죠. 왕은 한 명인데. 한 명이죠. 와, 대박이네요. 와. 아니, 왜냐면 그게 사돈의 8촌에 막 이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네. 왕족이라고 진짜 이 왕족이 뭐 수천 명 수만 명이래요. 사우디 왕족. 또 왕족이라 다 왕자 칭호를 주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수천 명이 왕자예요? 예, 근데 거기 왜 그러냐? 사우디에 개국했던 그 왕의 왕비만 20명이 넘었어요. 공식화된 왕비. 그러니까 그 왕비에서 나온 자손들이 자자손손 그리고 대부분 거기는 일부 다처제가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자가 왕자 낳고 왕자가 왕자 그렇죠. 낳고 계속 그러시고. 지금 그것도 딱 2대까지만 갔는데 3대까지만 갔는데 지금 왕자 수가 7,000명. 7,000명이라는 거죠. 야, 온 국민이 왕자가 될 날이 얼마나 남았나. 맞아요. 다 왕자예요. 예, 그래도- 박명수 씨도 거기 가서 왕자. 아, 우리도 이름을 다 바꾸고 가죠. 정왕자, 고왕자, 아, 소왕자. 이름 얘기를 하셨는데 네. 또 이번에 이제 얘기 나온 사람의 이름이 빈 살만이거든요. 아, 오사마 빈라덴한테 그 빈이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랍어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니어란 뜻이야, 주니어. 네, 영어로 맞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봉주 봉도사님의 아들이면 빈봉주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우리 아들 지방 가고 방도 비웠는데 빈봉주 좋네. 네, 오사마 빈 라덴도 예. 라덴가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의 아들 이름도 예. 오마하 빈 라덴인가 뭐 그래요. 우리 아들은 빈봉주가 아니라 빈봉도. 아, 그 봉도사야, 빈봉도로 알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아들 낳으면 자기 앞에 또 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빈은 그 부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여자인데. 세자빈 여자는 뭐 빈트예요. 빈트. 우리나라에서 한 말 같아요, 저게. 빈트. 왜냐면 우리나라 옛날 영역이 거기까지였었거든요. 이게 우랄 알타이 어족. 그래서 이게 왜 사우디 왕 빈토. 예. 오. 빈트. 빈트. 공주, 딸. 나의 딸. 공주가 아니라 딸. 딸. 아. 다 우리나라한테 가서 간 말 같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이제 이름 얘기가 나왔는데 사우디의 왕자의 난이라는 게 사우디 지금 현재 국왕은 이제 살만 국왕이에요. 살만. 예. 살만 그 사람의 하는 아들이 예, 맞습니다. 딱 보네요. 예. 빈 살만이에요. 빈 살만. 아들이 이 아들이 32살인데 원래 자기는 왕세 자손이 2위였습니다. 근데 1위를 지난 6월에 아버지하고 짜고 숙청을 시켰어요. 아버지하고 짜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죠. 사촌이 1위였는데 아. 색봉순이 1위였는데 그 자기 아버지나 뭐 큰아버지 아들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20몇 명의 여왕대 뭐 다 배가 달랐던 형제인데 그 사람 중에 이제 한 명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을 이제 숙청시킵니다. 감옥에 넣었어요? 그냥 구금시킨 거죠. 가택연금. 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하나의 또 자기의 사촌인 예. 흔히 얘기하는 중동의 워런 버핏, 사우디의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빈 탈랄. 탈이 난 거죠. 이 사람도 탈랄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빈 탈랄. 돈 엄청 많은 사람이지, 이 사람. 맞습니다. 자기 뭐 전재산 기부한다고 했는데 그 돈이 뭐 수십조 원이었죠. 아, 이분들이 그런다면서요? 그 만수르인가? 맞습니다. 만수르가 그 EPL 맨체스터 맨체스티 구단주죠. 예. 맨시티를 요즘 행복시티라고 부른다 그러잖아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고.
지금 만수르도 예. 이 그 만수르가 있고 예. 그 사람은 아랍에미레이트 네, 만수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의 만수르가 또 있었는데 네. 그분도 왕자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헬기 사고로 사망했죠. 사망했습니다. 그게 또 공교롭다. 아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랍에미레이트 만수르가 그걸 사니까 이 사우디 왕자들이 쟤 누군데? 우리 옆 동네에서 소꿉 그 전방한테 나가서 저걸 사? 그래갖고 축구팀들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웬만한 그 프로축구단 돈 좀 들어간다 싶은 건 전부 중동 쪽 자본들이잖아요. 중동 자본인데 중동에 그 재밌는 얘기 살짝 빛나고 좀 해줄게요. 중동에 가면요 경기장이 다 꽉 차요. 어디가요? 경기장이 관중석에 다 차요. 예. 근데 관중석이요. 네. 우리는 경기를 보면서 응원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저 뒤를 보고 등을 돌리고 응원을 해요. 왜요? 왜냐면 응원하는 사람이 자기가 게임을 봐야 되니까 저 위에 올라가서 막 응원하면 관중들이 다 거기를 보고 응원을 해요. 그 관중들은 관심이 없어. 축구에 관심 없다고요? 관심이 없고 이 구단주가 속한 회사의 직원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저 위를 보고 관중 박수만 치니까 치고 응원하는 응원단장이 그걸 보고 싶어갖고 축구를. 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만수르 때문에 팀을 다 만든 거예요. 오. 네. 이거 팩트예요. 싫어합니다. 그래요? 예. 아니, 축구 전문가 옆에 계신데? 그 누가요? 중동 축구가 그렇네요. 이게 왜냐면 사우디나 이런 몇몇 나라 그 제하고는 아예 축구에 관심이 없어요. 나름 축구 수준 높지 않습니까? 사우디 높죠. 사우디와 알힐랄 뭐 이란, 이런데? 이란, 사우디와 이란이죠. 아리티아드? 저 밖에서 난리 났어요. 아랍에미레이트. 본론으로 들어가라고. 이런 게 중요한 정보예요. 이런 게. 그리고 지금 언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이거 같이 해서 이방원 다들 생각하잖아요. 자기 삼촌과 형님들과 동생들을 이방원 다 얘기를 왜 우리 할아버지도 그때 그 철퇴 맞았잖아요. 그렇죠. 산봉 정도전. 그러니까요. 그 1차 왕자인한테 그런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 그 빈 살만이라는 32살짜리 왕세자가 이번에 자기 사촌들과 다 지금 하나씩 제거를 하는 거죠.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이 빈탈랄 같은 경우는 이 정말 중동의 거대 보호인데 네. 그 사우디에 있는 호텔 로비에서 지금 자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구금 가택 연금 비슷하게 시켜가지고 거기다 가둬놓고 야. 못 나오게 하고 있다는 그 거죠.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그렇죠. 원래 이순이었고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니 사우디도 여기도 그 아랍의 혁명 때 왕이 축출됐잖아요. 사우디가요? 사우디 아닌가 사우디는? 사우디는 뭐 정통 그 수니파이어는 사우디가? 아니었고 막 사우디는 아니었었나요? 저기 이집트. 이집트였죠. 뭐 제스민 혁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튀니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난 사우디가 싸운다 그래갖고 좀 자주 싸우나 저 보네. 안에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진짜 싸워요. 형제들끼리 싸워서 지금 원래 형제 상속을 하다가 2대째 이번에 처음으로 혼자로 3대로 내려가는 아니, 거예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예. 그 왕자도 많고, 왕족도 많은데, 어떻게 이런 행위가 가능해요? 아니, 힘이 있어요? 힘이? 군대를 동원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군을 다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한패가 국왕이잖아요. 그럼 국왕이 시킨 겁니까, 사실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명목을 씌우죠. 무슨 반부패위원회라고 해서 너는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가택연금이야. 뭐 하나 잡아내서 당연히 명분이야 있겠죠. 그럼요. 야, 그럼 반발이 없어요? 군과 돈과 인사권을 쥐고 그리고 있으니까. 거기 그 전체적인 민도 그다음 민주주의에 대한 수준 이런 게 떨어지잖아요. 그 집을 싣고 안에 또 당했을 아, 거예요. 이 방송 또 이태원에서 누군가 중동 관련 분 들으면 어떡하시려고.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아살람 알라이쿰 와 알라이쿰 아살람. 살라말레콤. 네. 그런데 이게요. 사우디 그 나라 이름도 우리나라 말이 간 것 같아. 우리가 거기까지 여행에 있었잖아요. 사우지? 그래서 살짝 싸우네. 바뀌었고 사우디. 예.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사우디에서 일하셨어요. 저희 공무부도. 예. 그러니까 뭐 왕자들 11명이 숙청이 되고 어허. 그 외 전현직 장관들까지 수십 명이 그러니까 정치 세력들을 다 빼버리는 다 거네요. 숙청, 자기 말 안 되는 숙청을 시킨 거죠. 세계적 빈탈랄 그 호텔 로베에서 산다는 맞습니다. 그분이 예, 예. 아랍의 워런 버핏이라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재산이 뭐 30조 원이 넘고 30조 원이면 얼마야?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루마블을 해도 그 돈을 못 벌어. 네. 그러니까 이름이 씨앗은행에서도 발행 안 되는 거. 이번에 이혜진 씨 우리나라 최고의 게임 그 갑부라고 했던 이혜진 씨 재산 얼마죠? 그러니까 1조 이혜진 씨가 게임 갑부입니까? 이혜진이가 누구죠? IT 업계 저기 네이버. 네이버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네이버. 이혜진 의장 얘기하시는 네. 거예요. 1조. 게임 갑부 아니에요? 게임을 개발했잖아요. 거기서도 안 했나? 네이버에서 게임만 하세요 혹시? 네이버도 한 게임과 합해져서 예, NHN이 활동을 됐죠. 했죠. 난 저 네이버보다 네이버 후스를 더 좋아해요. 이것도. 합병해서 코칭을 했습니다. 예. 자, 30살도 더 많은 형들 모조 잡아놓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야.
이게 야욕이 있나 보죠. 이 모하메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호메트예요. 그렇죠. 예. 약자가 자기 이름이 그렇죠. 모하메드예요. 뭔가 그 아랍어로는 무하마드라고 보통 발음을 무하마드는 하잖아요. 성 이런 뜻 아니에요. 성스러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성인이 존경할 만한 예, 존경할 뭐 만한 그런 뜻이죠. 네. 예. 에드머럴 이런 뜻이죠. 역시 그렇군요. 아너러블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사우디의 이런 그 왕위 싸움이 경제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기름값에 일단 맞습니다. 영향 미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어떻게 미쳐요? 이 빈살만이라는 이제 32살짜리 왕자가 상당히 감산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자기 재산도 늘리려고 하니까 기름값을 올려야 돼. 언젠가는 고갈되니까. 기름값을 올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가 생산하고 있는 1, 2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감산해서 유가가 지금 60불, 배럴당 $60를 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가의 불안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빈살 60불을 돌파해서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올라간다는 얘기죠. 유가가 올라간다. 감산하니까. 생산량이 근데 줄어드니까. 미국의 셰일 에너지, 셰일 오일하고 경쟁을 하면서 전에는 50불인가 60불 정도 아래로 떨어뜨리게 되면 셰일 그 에너지를 개발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기술이 향상해내고 30불 돼도 버틴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 셰일 에너지가. 네. 셰일 오일이. 그래서 이번에 뭐 유가 얘기를 잠깐 하면 원래는 그 북해산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산 중재를 예. WTI라고 하잖아요. 이게 원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에서 엄청나게 그 생산을 많이 하면서 이 북해산 브렌트유와 이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간의 가격 차이가 한 7, 8달러씩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약간 유가시장이 미시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증시에도 지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세계 큰 손이 지금 사라진 건데 그렇죠. 호텔방에서 호텔 로비에서 자고 있는데 돈이 어디로 가겠냐. 그래서 폭락을 했었어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우디 왕자의 난이 사우디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순환이 되잖아요. 이런 뭐 권력 간 쟁탈전이라는 거는 이게 또 뭔가 외교적으로 좀 예를 들어 미국이랑 또 이렇게 사우디가 워낙에 적으니까 빈살만이 또 그쪽이랑 잘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빈살만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셔너하고 되게 절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미국이 뭐가 있네. 이걸 딜을 좀 봐주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신이 쿠데타네요 사실상. 지금 현재 그런 국왕이. 게 진행이 중인 거죠. 그건 뭐 30대 지도자들이 나오는 세상이 되겠는데 북한도 30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의 비슷한 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우디와 이란이 또 앙숙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를 지원해서 또 이란을 이란을 견제하려 한 것 견제하는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처음부터 빈 살만 예. 이게 뭔가 정보 사이드에서 기획된 작품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드네 순간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미국 쿠셔노 네. 얘기하니까. 쿠셔너. 쿠셔노는 이방카의 남편. 그렇죠. 그 청와대가 아니라 백악관의 실세. 이번에 우리 청와대 공식 만찬에서 헤드 테이블에 앉았던. 자 다음 뉴스 고현준 작가님. 부사관으로 입대한 여군이 부대 내 상습 성추행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012년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시간이 지난 거네요. 고통을 겪으면서 지금은 거의 뭐 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고 자살 시도 이후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왜 흔히 말하는 빠른이라는 거 있죠. 뭐 1월생, 2월생들. 그러니까 이분이 빠른 1월생이어서 18이란 나이에 부사관으로 임관을 해요. 그래서 18에 군대를 갔는데 그 부대가 그 부대 특징상 그 다른 여군들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함께 생활하던 부사관 중에 32살 먹은 중사가 그 상습적인 성추행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신체적 접촉도 있었고 그리고 언어적인 어떤 성추행도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는 그 함께 이게 군수 관련된 일을 하는 그 보급 관련된 일을 하는 그 부사관들이었는데 그 카톡 단톡방에 뭐 업무 관련된 일들이 주로 올라올 텐데 거기에 이제 뭐 야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여군이 함께 있는 단톡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리면서 이 여군이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불이익이 있을 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군내에도.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어떤 대처를 못 받게 되면서 고통을 계속해서 겪게 됐었고 결국은 이게 재소가 돼가지고 군 법정에서 이 32살 먹은 그 중사가 징역 1년형에 처해져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성추행인데 어떻게 1년이에요? 1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마저도 이 중사는 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군형법이 훨씬 이쪽으로 강할 것 같은데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군사법칙이 개편하고 사회에서 재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군대 내에서의 그 문화 있잖아요. 특히 은폐하고
맞아요. 쉬쉬하고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문화들 때문에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되는 정작 피해자 이 여군은 계속해서 그 가해자들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그걸 중재한다고 했던 뭐 주임원사라든지 상급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제가 봤던 그 에피소드 중에서 이 해당 여 부사관이 겪었던 일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 게 가해자를 불러요. 그 주임원사가 가해자도 부르고 피해자도 앉혀놓고 가해자 보고 사과하라 그럽니다. 사과했지? 됐지? 끝났어? 너 이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무마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부사관은 어디 그 숨쉴 공간이 없고 본인의 장래 희망이었던 군인이 되었는데 그 공간 안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거나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된 거죠. 근데 18살이란 말이에요. 그 앞길이 창창한 그 부사관이 결국 임관하고 약 2달 만에 이런 일을 겪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잖아요. 예. 거의 뭐 정상 생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어떤 자해를 통한 자살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건강은 지금 괜찮은가요? 지금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손 변호사님. 네. 이 이것도 그냥 놔두면요. 네. 좀 이따가 또 우리 군대 간 아이들 또 죽는 사건 또 터져요. 그러니까 이번 군 개혁위원회에서 군 사법 그러니까 군 검찰이 군 재판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니 경찰은 사고 치면 사회 재판 받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얼마 전에 해군 여 대위도 그 상관으로부터 그렇죠. 대령으로부터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자살을 했죠. 예. 그리고 그걸 그마저도 안타깝게 목숨을- 아버지가 밝혀낸 거예요. 그럼요. 군대에서는 예. 감췄던 그러니까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검찰에 아니, 군 검찰은 군 검찰도 문제지만 결국 군 재판제도. 그러니까 거기에 여성 인력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잘 여성의 시각 물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여성분들이니까 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폐쇄적인 군사회 문제점 말고도. 아니, 손 변호사님 이게 네. 참여정부 때도 군 법원제도 군 개혁제도 하면서 군 법원 없앤다. 네. 이게 올랐다 안 됐지 왜 이렇게 안 돼요 이게? 사실 지금 현재 군사법원 관련해 가지고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휘관이 재판장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비법률가가. 네. 그리고 그 실제로 법률 전문가인 그런 그 군판사들은 사실상 군인으로서 계급적인 그런 사회에 놓여 있기 때문에 지휘관의 그런 비법률적인 판단을 따르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니까 좌배석, 우선. 우배석. 예, 네. 위계가 우선인 거예요. 결국은 예. 법률적인 객관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지휘관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법적인 처분이 뭐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많이 소개가 됐는데 네. 왜 안 없어요? 그 법 없애고 사회 형사 재판을 받아도 되잖아요. 안 될 건 없죠. 하지만 이제 군의 어떤 투수성이라든지 이런 무슨 것들, 투수성이요? 뭐 군 내에 발생하는 그런 일들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정확한 형량이라든지 아니면 유죄 무죄 여부를 가릴 수 있다라고 군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아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예를 들어 뭐 111이라든지 119 이런 번호 두고 군 인권보호관제도. 그래서 전화가 오게 되면 민간인이 즉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군에. 지금은 군 예를 들어 이런 그 여군 같은 경우도 호소할 데가 없다가 네. 그렇죠. 그나마 우리 정봉주 정치쇼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쓴 기자들도 있고. 이게 강제추행죄가 형법에 규정돼 있죠. 예. 이게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군형법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네, 1년 이상의 이제 유기징역인데요. 네. 뭐 법정형 수위는 높습니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서. 근데 1년만 주는 거 아니에요. 적용 자체를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게 해버리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형태의 강제추행의 경우에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뭐 반성하고 있느냐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가 또는 이제 아니야. 피해자와 합의했느냐 예. 그런 뭐 전과가 있느냐 등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예. 징역 1년형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면 항소심은 또 어떤 판단할지 뭐 군검사가 항소했으면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죠. 윤영희님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우리 딸이 군인하고 싶다고 하면 도시락 싸다니면서 말려야겠어요. 아 이런 것 좀 어떻게 정치권에서 빨리 좀 개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 전체가 이렇게 매도당하고 매도당해 버리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런 군대도 정상적인 그럼요. 군대도 얼마나 예. 많은데. 엄벌을 해야 사실 예. 군의 이미지도 개선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군 법원 없애야 돼요. 그 군 법원 없애면 청원 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의 올릴까요? 키워드는 청원이군요. 청원이. 네. 청원. 자, 세 분요. 중요한 얘기 할게요. 끝났어요. 인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정봉주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법. 자, 약사이자 푸드 칼럼니스트 정재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나가 계시면 약국은 누가 지켜요? 저 이따 출근해요. 그래요? 약국에 계시면 좀 갑갑하죠, 근데. 하루 종일 있으면. 하루 종일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렇죠. 네. 저희 아버님은 그 약국에 30년을 계셨어요.
약사셨구나. 예, 그래서 큰아들을 그 약대 보내는데 옛날에 중대약대하고 서울대학대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큰아들이 결국 약사를 안 하대. 지겹다고. 갇혀있기 싫다고. 예. 자, 권혜리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SBS 문화과학부 기자. 원래 전공이 뭐예요? 왜 문화과학부로 갔어요? 저 그냥 인사나는 대로 갔습니다. 아, 인사나는 대로. 원래 전공 이쪽은 아니에요? 저 영문과. 아, 영문과요? 네. 오, 영문과면 외대는 아니네. 외대는 영어과거든요. 저희 1년에 한 번씩 인사가 있어서요. 그냥 다 가요. 아, 또 다른 데로 가요? 네, 저 경제, 사회, 뭐 정치부 다 있었어요. 아, 그러셨고. 아, 맞아. 지난번에 얘기했죠. 네네. 자, 오늘 주제.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은 있다, 없다? 네. 근데 이거 예. 네. 네. 많이 다뤄지죠? 네. 많이 나오죠. 일단 삼겹살은 네. 먼지 다루는 직업 하는 사람들, 미화원들, 이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삼겹살 회식 꼭 하되 그 삼겹살에 있는 지방이 그 미세먼지에 좋다는 통설 때문에. 근데 옛날부터 그 돼지고기를 먹으면 뭐 먼지 배출하는데 좋다고 예. 그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해독이 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예, 또. 뭐 예.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죠. 70년대에도 보면요. 1970년도 신문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서울역 근처에서 구멍가게를 하는 모 씨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은 돼지고기를 먹어야 좀 안심이 된다. 먼지 때문에. 먼지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이게 다 착각인 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은 식도로 내려가고요. 예.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기도로. 기도로. 네. 그 평상시에 우리가 숨을 쉴 때는 식도하고 위하고 연결이 되는 그 부위는 항상 닫혀 있어요? 괄약근이라는 걸로 닫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 위 안에 있는 음식 내용물이 밖으로 역류하게 되면 이제 그게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소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공기는 절대 위로는 안 들어갑니다. 아하. 네. 다만 기름이 삼겹살에 있는 기름 성분이 몸에 축적되어 있는 미세먼지의 악성 뭐 이런 걸 또 제거해 주는 이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예. 미세먼지에 대한 게 이제 기사가 되게 많이 뜨잖아요. 오늘 이후로 삼겹살 판매량이 확 줄겠는데. 맛있으니까 드셔야죠. 예. 근데 이제 미세먼지 배출엔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미세먼지가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이런 데서는 화제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별로 화제가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화제가 됐어요, 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꽤 화제죠. 우리나라보다 공기 질이 대체로 좀 좋아서 그렇지. 미세먼지는 사실 영미권에서 훨씬 더 연구를 근데 이제 오랫동안 많이 해와서. 이번에 특별히 화제가 됐던 거는 지난달에 10월에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의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산불 먼지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가 있냐면 미세먼지라는 용어가 좀 잘못됐습니다. 미세먼지라는 게. 이게 영어로는 particulate matter거든요. 미세먼지가 아니고 밀입상 입자 또는 미세 입자예요. 그걸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꼭 얘기를 해야 돼. 아니 그런데 그걸 미세 입자를 미세먼지로 잘못 번역해 놓으니까 이게 어떤 혼동을 불러일으키냐면요. 미세먼지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미세먼지 하면 먼지가 생각이 나고 무슨 흙먼지라든지 고체가 이렇게 부스러기가 이렇게 떠다니는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근데 미세먼지는 입자다. 그렇죠. 그런 작은 입자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는 액체 입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왜 요리하면은 미세먼지가 만들어진다. 미세먼지가 만들어지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세 입자. 미세 입자. 근데 기름방울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물질기 날아가가지고. 같은 네. 것도. 예. 그 삼겹살은 관계가 없다. 네. 근데 실제 황사 시즌에 삼겹살 판매가 좀 늘어나요? 실제로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고 예. 그냥 야 좀 목이 칼칼하니까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좀 많이 하죠. 예. 근데 꼭 맛있어서 먹기도 하지만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요거는 예. 요새 약간 이제는 아니래. 그래도 돼지고기 맛있으니까 약간 이런 게 더 큰 것 같아요. 예. 자, 요 미세먼지가 워낙 이제 기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삼겹살이 크게 효과가 없다는 거는 조금 예,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그럼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들이 있나요? 근데 사실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됐지만 이거는 먼지는 입자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미세먼지 자체를 막아주는 음식은 없는 게 맞는데요. 예. 근데 사실 원래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대학에서 그 미세먼지랑 뇌질환 연구를 되게 꾸준히 오래 해왔어요. 장기 추적을 좀 했는데 여기서 추천하는 음식은 있습니다. 뭐예요? 과일이랑 채소랑 다크 초콜릿이에요.
과일, 채소. 그리고 초콜릿이요. 다크 근데 초콜릿. 과일, 채소는 어쨌든 그 야채류니까 피를 맑게 해주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연구진이 얘기한 거는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미세먼지가 정말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진짜 과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취재하면서 좀 몸에 나쁘다는 것들 대부분 사실 이렇게 좀 취재를 하다 보면 아니 뭐 괜찮아 안 죽어 막 이렇게 우리끼리 얘기를 농담을 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정말 점점 연구가 거듭될수록 아 이게 정말 몸에 해롭다 이건 정말 어떻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그런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 문제인데 그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 PM 2.5 이하 그러니까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뇌까지 바로 이제 침투가 된다는 게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뇌에 들어가서 이제 염증을 일으켜요. 치매도. 오 미세먼지 무서워졌어 벼랑에. 네, 이 정말 미세먼지 무시하고 살았는데. 아, 먼지는 진짜 위험해요. 미세먼지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 사이즈 나오잖아요, 사이즈. 예. 근데 우리 이제 폐에 들어왔을 때 웬만한 먼지는요, 폐에서 또 기도에서 다 걸러냅니다. 예. 이제 거기 이제 끈끈한 점액질이 있어서 걸러내는데, 먼저 2.5 마이크로미터라는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왜 중요한 기준이냐면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되게 되면 이게 폐에서 걸러내지지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요. 그러면 일단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또 이게 혈류를 타고 들어가니까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산화적인 스트레스도 주고 또 심장 쪽에도 그런 같은 면에서 악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과일, 채소가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미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몸에서 이제 그런 염증이라든지 또는 산화지수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식단이 좋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염증을 공격하고 몸의 면역성을 올려줄 수 있는 음식들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몸에 그렇죠. 이제 항산화 성분이 있는 아까 초콜릿도 그래서 들어간 게 항산화라고 하는 게 몸의 면역성이 강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죠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그게 빨리 해결이 할 수 있도록 몸이 좀 튼튼해지는 음식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면역력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뭐 과일, 채소, 다크 초콜릿 이런 거를 술 드시면 안 되고. 연구진에서 술은 비타민 C가 파괴되면서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잖아요. 만병통치약이라는 얘기가 술 있던데. 자체가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그로 인해서 몸에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그러니까는 술 많이 마시는 건 좋지는 않죠.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이런 속설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참 여기저기서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쉽게 얘기해서요. 물 많이 마셔서 도움이 안 되는 게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죠. 물이 없으면은 내보낼 수가 없으니까 물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많이 마시면 효과가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닌 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약을 먹고 나가지고 물을 한 컵 마실 걸 2컵, 3컵 마셔버리면 약효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단지 소변 양이 늘어나고 소변 중에 어떤 그런 성분들이 희석이 되는 거지. 더 빨리 빠져나가지는 않아요. 나쁜 성분이 들어서 희석이 될 정도지 소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빨리 빠져나가진 않는다. 그렇죠. 소변 양이 늘어나고 그 안에 그 성분이 이제 적게. 약 먹으면서 물 많이 먹으면 약효가 희석될까 봐 조금 먹거든요, 저는. 작가님도 그렇대요. 근데 약 드시고 나가지고 물을 조금 먹어야지 약효가 더 잘 보존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 잘 못해요. 일반적으로 7614님 전문가들은 물을 많이 마시라고 권하잖아요. 7614님. 근데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잠깐 얘기 나오셨지만 이게 혈관으로 직접 침투하고 하잖아요. 결국 혈관이 끈끈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면 그러니까 배출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물이 아니요, 배출 양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배출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라든지 자주 배출되지 물에 않나요? 녹여서 어떤 그런 성분들이 양이 늘어나진 않아요. 그 양을 조절하는 건 신장이고 신장 기능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해서 더 많이 빠져나가진 않아요. 그러나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우리가 탈수 상태가 되면 물에 녹여서 내보내기 어려우니까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실수록 더 배출량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한때 권 기자님. 네. 물이 정답이 아니다. 한때 미세먼지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에요. 고등어가 곤욕을 치렀잖아요. 근데 고등어가 미세먼지가 오히려 좋다? 이제 그때 그 고등어가 곤욕을 치렀던 거는
고등어 이제 구이를 하면은 그 순간적으로 먼지. 미세먼지가 많이. 근데 그건 정말 코미디였죠. 코미디였고 이제 진짜 말하자면 가장 좀 박근혜 정부 때 대표적으로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된 그런 발표였는데. 혹시 그거 최순실 씨가 얘기한 거 아닐까? 아니요. 근데 이제 집에서 요리를 하건 네. 아니면 식당에서 요리를 하건 네. 요리를 할 때 환기를 잘 시켜야 되는 건 맞고요. 환기는 잘 시켜야 됩니다. 예. 네. 근데 또 미세먼지라는 말 자체가 또 전 좀 미세먼지라는 말보다는 대기오염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으면 좋겠는 게 예. 자꾸 미세먼지라고 하니까 이게 환경적인 문제잖아요. 예. 그쪽에서 자꾸 시선이 다른 데로 돌려지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어의 누명은 살짝 벗겨줘야 되는 게 이제 또 실험을 했거든요. 환경청 예. 미국 환경청에서 실험을 했는데 한쪽에는 올리브유를 주고요. 한쪽에는 이제 그 생선 기름을 준 다음에 한 29명 정도의 중년 성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이 공기 오염을 좀 이렇게 이렇게 들이마시게 했을 때 이 생선 기름 쪽을 준 쪽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덜했어요. 심장에 부정맥이 뭐 생긴다든지. 뭘 줬다? 뭘 먹? 그러니까 한쪽에는 올리브유를 줬고요. 예. 한쪽에는 생선 기름을 이제 먹인 거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좀 그 생선 기름을 준 쪽이 어떤 심장하고 관련된 그런 수치들의 변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하나 가지고 야 나도 얼른 그거 뭐 먹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요. 고등어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그런 생선을 먹는 것 자체는 예. 네, 그거는 뭐 도움이 오메가3. 네. 오메가3 하니까 옛날 세모 생각난다. 예? 세모 유병원. 약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으나 예. 네. 모든 게 정치로 가는 게 신기하죠. 깔때기라고나 할까요? 아니 근데 그게 내가 보니까 고등어 먼지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 이거 그러니까 최순실 얘기 같아. 최순실 고등어 싫어할 것 같아. 잠깐 돌아가자면 이제 예. 그 고등어 구이를 하면 환기를 안 할 경우에 정말 순간적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확 올라가는 거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오. 거기서 이제 사실 그 미세먼지라는 게 결국은 이렇게 그 이제 저희 그 가스레인지 쓰는 데서 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기를 잘 해주면 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게 코미디였던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이 대기의 미세먼지 문제 예. 이거를 뭐 고등어 구이랑 연결지어서 얘기한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결국 그 후에 다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예. 국내 미세먼지의 그 해외 영향. 예. 이제 뭐 중국 쪽이 한 80%가 넘는다는 보고서를 다시 냈죠. 예. 중국에서 오는 그 중국이 이제 저기를 많이 떼잖아요. 석탄을 많이 떼잖아요. 네. 지금도. 그런 게 다 주범 아닌가요? 그렇죠. 배기가스, 석탄.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음식이 별 효과가 없다, 물도 뭐 별 효과 없다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제일 궁금한 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실 그렇죠. 텐데 가장 확실하게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마스크. 아니요. 마스크도 사실 이제 올바로 착용하셔야 되고 가장 확실한 건요. 우리가 환경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과학적인 근거는 가장 확실합니다. 그 거대 강남잖아요. 미세먼지가 네.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6개 대도시에서 미세먼지가 수치가 높은 곳하고 미세먼지가 수치가 높지 않은 곳을 비교를 했더니 그 수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성인병 그다음에 사망자 수 이런 거에서 차이가 난다는 차이가 거예요. 나. 네. 그리고 반대로 이 대기 오염을 개선을 해줬더니 이게 좋아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환경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거대 담론, 거시적인 건 맞는데 그럼 미시적으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맞죠. 그냥 방송이나 열심히 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예. 1년, 2년, 3년, 4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맞아. 오랫동안 됐는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게 딱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중국하고의 외교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한테 오는 아니, 그러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 넘은 네네. 거대로 좀 대책을 세우고 네네.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긴 한데 예를 들면 디젤차에서 아. 예,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이제 거의 정설이 됐죠. 정론이고요. 네네. 그다음 화력 발전소 없애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친환경 재생에너지도 넘어가려고 준비해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미세먼지 측면을 보자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으로 해서 생기는 다른 일들이 있으니까 그 어떤 경중과 이런 걸 예. 따져서 이제 뭐 타협안을 찾아야 될 거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약간 중국하고 장기적으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예. 미세먼지 공동 워낙- 대책 네네. 이걸 세워야 된다. 그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말 미세먼지 자체 발생이
양은 굉장히 적어요. 서울하고 네. 비교하면 거의 100분의 맞아, 1 공기 수준이라고 농도보다 하는데. 바닷바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제주도에서도 서울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은 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미세먼지 독성들을 보면 황화물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황화물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편이거든요. 뭐요? 황화물. 황화물. 그러니까 황화물이 물론 뭐예요? 독성. 황화물은? 그러니까 황이 있잖아요. 황. 아, 황. 네, 황의 화합물. 아. 그러니까 미세먼지 그 독성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황화물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규제가 심해서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 성분이거든요. 결국 다 중국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중국 사람도 그것도 황화 있잖아요. 황. 네. 자, 정수님 미세먼지 무서워요. 이게 자꾸 재채기를 해서 먼지가 많구나 생각했는데 공기청정기 꼭 필요한 거 이거 정말 궁금해요.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공기청정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환기예요. 네, 공기청정기를 쓰셔도 환기를 안 하면서 쓰시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공기청정기도 결국은 이렇게 뭐랄까 그 공기를 자꾸 걸러주고 이렇게 돌려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서 재채기를 한다는 거는요. 그게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나 뭐 미세입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집에 어떤 알레르기 원인 물질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알러지 원인 물질이 있을 그래서 수 이제 있다. 그게 새집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알레르기 반응이 뭔가 다른 거에 대해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찾아내서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공기청정기도 성능이 좋은 걸로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우리 집사람 닉네임이 진공청소기예요. 왜냐면 먼지 알러지가 있었고 먼지가 조금 농도가 올라가면 바로 재채기를 하니까 그럼 여기 먼지 많은 거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청소하고. 그건 또 아주 도움이 되더라고. 그렇죠. 저도 먼지알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특히 집에 또 이제 그리고 여기 이런 곰팡이 같은 스튜디오 것도 이런 데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데 네. 먼지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다 전파니까 먼지를 끌어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환기 좀 잘 안 되잖아요. 스튜디오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죠. 많은데 재채기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저는 여기 지금 공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내뱉는 이게 이산화탄소인가요? 뭐 일산화탄소인가? 이산화탄소. 네, 저는 이제 산소를 내뱉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런데 오늘 이 주제에서 그 잘 먹고 잘 사는 법인데 이제 그 음식으로 해결하는 거는 말씀을 없다. 안 드리고 어허. 오히려 환경에 대한 걸 말씀을 더 강조하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야. 우리나라 이제 무슨 뭐 매체나 뉴스를 보면 마치 우리가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될 맞아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잖아요. 환경. 그 환경을 바꾸는 정책 이런 게 엄청나게 국민들의 중요하거든요. 사회적 관심. 그렇죠. 네. 권혜리 기자님, 미세먼지에 좋은 화장품도 나온다? 요새 미세먼지 차단해준다 그러면서 안티폴루션 제품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안티폴루션 하면 오염이란 뜻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안티폴루션이라는 그 카테고리 하에 미세먼지를 차단해주는 뭐 피부 장벽을 세워준다 이런 식의 광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이거 일단 세모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로도 이게 미세먼지에 좋은 제품이다. 정말 왜 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뭐 미백이나 주름 개선,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 이거는 실제로 기능이 있는 검증이 됐잖아요. 네, 그건 검증. 미세먼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팔리고 있는 제품들은 그냥 화장품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한 20명, 30명 정도한테만 피부 적합성 실험을 좀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그 피부의 유분기를 좀 빨리 제거해서 먼지랑 뭉칠 만한 것들을 좀 빨리 없앤다라는 식의 거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세먼지에 좋은 화장품이라고 광고를 하겠다라고 식약처에 신고한 정도예요. 근데 정작 나라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뭐 피부 장벽을 세워준다 이런 식으로 과장 광고를 하면 그거는 못하게 하겠지만 어느 정도 뭐 미세먼지 좋다는 식으로 광고하는 것 정도는 봐줄게. 이렇게 약간 타협안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나라가 빨리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 정지훈 작가님 마지막으로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는데 아까 이제 환경을 개선하자. 이거 좋은 정책이거든요. 그 당장 우리가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 뭘 할 수 있을까? 뭐라도 하나씩 해주면 그 개선의 지름길이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는 말이 먼지라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미세 입자였었다. 오늘 교정해 준 게. 그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먼지 걸러내듯이 폐에서 걸러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들어오면 아무튼 몸 안에 혈류를 타고 다니는 거니까 바깥으로 빼내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해를 입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건데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거, 그나마 도움이 되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정한 과일
특정한 채소 이게 아니고요. 뭐가 몸에 좋다더라 이게 아니고 과일과 채소가 충분히 포함된 식단. 과일과 채소 오늘 그 그러니까 점심 무슨 채소를 먹어야 지중해 식단 얘기하듯이 우리가 원래 먹던 대로 채소, 나물이 풍부하게 포함된 그런 건강 식단 이거면 되는 거죠. 예. 네. 박 의원님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도 환기가 더 중요한가요? 네, 그래도 환기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다는 날은 좀 닫아야겠죠.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밤만 한 번 하셔도 예.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더 확 높아져요. 그래서 환기를 네. 수시로 시키자. 네네. 바람 쪽에 좀 잘 불고 하는 날, 그러니까 매일 환기는 매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소와 과일이 충분히 들어간 식단을 매일 드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시면 좋아요. 저는 잠 안 네. 자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잘 먹고 잘 사는 법 끝내고요.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도태우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출석을 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알고 있느냐라고 재판부가 물어보니까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도 이제 2월에 그 법무부 인사 이동이 있잖아요. 네. 이게 2월 중순이 설이기 때문에 네. 그 전에 하나요, 후에 하나요, 인사 이동을. 2월 설이 2월 16일쯤 돼요. 예, 전에 하지 않나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에 예, 하죠. 예, 그럼 예. 그 전까지도 결국은 1월까지 재판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예, 아하. 그렇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런 걸 법무부 인사 이동까지 일정을 잡으면서 이걸 예측해주는 방송 봤어요? 고품격 정치쇼. 정치쇼인지 알았어요? 국조 정치쇼인가요? 어허, 그러셨군요. 자, 최저임금 오르는 게 맞지만 영세 소상인들 고민도 크다. 그래서 정부 지원책이 나왔다? 예. 어허. 예,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 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인데요.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예.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었고요. 예. 총 2조 9,708억 원 규모. 그럼 청담동 벙커도 대상이 되네요? 그런가요? 예. 네, 뭐 10인 미만이니까. 네, 영세 사업장이죠. 영세 거기서. 사업장이죠. 예. 왜 영세? 그래서 일단 영세 일 개인의 큰 액수는 아니지만 예. 어쨌든 숨통이 트이니까. 그렇죠. 3명이면 한 50만 원쯤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1년에 한해서만입니다. 내년 1년 한해서. 예.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어쨌든 경제를 좀 숨통을 트이고 예. 자생력을 기를 때까지는 좀 숨통을 트이게 도와주겠다. 예. 그리고 시간당 최저임금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거니까요. 예, 그 점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당 부족분을 지급한다. 예, 최저임금은 7,530원인 건 아시죠? 알고 있죠. 네. 우리는 뭐 한 8천 원, 만 원 주니까 최저임금 그 밑을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그게 최고임금이 돼서는 안 돼요. 예. 예. 영세 사업장이시잖아요. 영세 사업장이죠. 예. 근데 막 줘요 그냥. 잘하셨습니다. 그럼요.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슬 쌀쌀해진다 싶은데 이제 수능이 코앞이죠. 예.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요. 쌀쌀해진데 태극기 집행 계속 하나? 계속 하겠죠. 예, 네. 계속 가시죠.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수능. 예. 딱 일주일 그러네요. 남았습니다. 제가 수능 잘 보라고 여기저기 영상 메시지도 날리고 그랬는데. 예, 이번엔 두 가지 바뀌는데요. 하나는 요즘 교통시계라는 게 나와 있어요. 교통시간요? 예, 교통시계. 교통시계. 예, 예. 그게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 되어 있습니다. 어. 교통시계가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시계에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겁니다. 왜 반입 금지되죠? 이게 최근 개발됐는데 전자칩이 내장돼 있거든요. 예. 악용될 소지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전자칩에 메모리 카드 네. 쓸 수 있겠다. 네. 어허. 네.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있는데 예. 영어 과목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상대평가, 절대평가. 예. 영어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뭐 절대평가를 하든 상대평가를 하든 늘 100점이니까 영어는. 그랬나요? 예, 저 그럼요. 확인할 방법이 예. 없어서. 그러면 또 토플 만점 맞은 것을 꿈꿨던 사람. 자, 최강욱 변호사 인사하시죠. 그럴 뻔했네. 하호영 기자 인사하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한결의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예, 좀 일찍 끝나는 게 오늘 읽을 게 있어요. 자, SBS 러브 FM 서울 경기 지역은요 103.5MHz, 부산 지역은 105.7MHz. 정봉재 정치쇼 위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먹히고 있어요. 아빠들의 왕수다. 그래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등장시킨 데뷔시킨 첫 번째 기자가 하호영 기자. 그래서 지금 네이버나 다음으로 하호영 기자 검색하시면요 어떤 기사를 썼는지 사이버 사령부를 어떻게 데뷔시켰는지 하어영
하아영이 아니라 하어영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뉴스 브리핑인데. 예, 첫 번째 뉴스.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어영 기자가 사이버 사령부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정확한지. 이건 정통파다. 들어가시죠. 그럼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더 드려야 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뭘 생각해 팍팍 하세요. 예. 김관진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이 검찰에서 곧 피의자 될 거죠 이제. 이미 피의자죠. 이미 피의자인가요? 예,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됐고요. 어허.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허. 김관진 전 장관을 아는 분들은요. 아마 참군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실 텐데. 참군인이죠. 왜냐하면 참군인은 진실되게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럼요. 그렇다고 보면 또 참군인. 거짓말할 수 없죠 참군인은. 근데 이미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는 진실의 문으로 다가가기 위한 액세서리로 거짓말을 한 거고 이제 진실의 문 앞에 섰잖아요. 다 얘기하죠 이제는. 예를 들면 국회 앞에서나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앞에서나 아니면 다른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본인이 이 사실 자체를 모른다라고 아예 해버리다가 검찰에 출석을 하고 나서야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 제가 하루에 하나씩 노래를 불러요. 어제는 졸랑대는 아베 총리 이거였었거든. 오늘 뭔지 아세요? 김관진 주작을 불러드릴게요. 검찰 앞에만 서면 왜 난 작아지는가. 예. 아싸.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 뭐냐면 선발 조건에 관련된 거거든요. 선발 조건. 네, 선발 조건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는데 첫 번째 호남 출신 배제. 예. 그럼 하영 기자 배제 아니에요? 1위 출신 아니에요? 1위. 그런 얘기 막 하셔도 되나요? 예, 그러면 배제예요, 배제. 예, 그다음에 친정부 성향을 뽑아라. 예. 하영 기자 또 배제. 반정부 성향이니까. 그런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원조회를 좀 세게 하고요. 그래서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싶었는데 친인척 중에 반정부 성향이 있느냐까지 골라낸 거예요. 김관진은 어디죠? 출신이? 사실은 호남입니다. 호남. 그럼 본인 서울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본인 스스로 배제해야죠. 자기 자신을. 예. 뭐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김관진 장관을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요. 그 다음 수순이 청와대 안보수석실 전략기획관입니다. 어젠가 그제 나서 예견했었죠. 임관빈 정책실장은요. 임관빈 정책실장 먼저 구속하고 두 번째 김관진. 그 다음에 누구라고요? 그 다음에 김태효 전략기획관은 아마 청와대. 청와대 전략기획관인가요? 이분이 그 베이징 가갖고 북한 사람들한테 돈 주려고 그랬다가 창피당한 그분이죠. 안보 라인에서는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NLL 문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돼서도 이분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효 기획관이 출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수순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안착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자, 함께하실 분. 왜요? 경제가 안정화된다는 건데. 자, 함께하실 분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안녕하세요, 정인설입니다. 회사에서 뭐라 그래요? 계속 열심히 나가라 그래요? 잘했다. 네. 잘하고 있다. 근데 한국경제신문이라는 신문은 있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왜냐면 그거 잘 못 봐갖고. 처음부터 이렇게 훅 들어오시는 건가요? 실제로 아세요? 한국경제신문? 네네, 저 종종 봐요. 한국경제만 다루는 건가요? 아니에요. 별거 다 있습니다. 잘하시네요, 확실히. 한국경제신문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겠네. 정인석 기자 때문에. 손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아세요? 한경? 알고 있습니다. 한경, 매경. 알죠. 이른바 이제 한경, 매경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조중동하고 비슷한 찰나죠, 거기가.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모르고 하는 거죠. 알게 됐습니다, 오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자, 고현준 만평 작가님.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두 분이 이제 고현준 기자도 이제 고정인가요? 뭐 괜찮나요, 저? 아니 근데 고시니까 일단 고정하고 갔다. 네, 알겠습니다. 애를 낳으면 반드시 이름을 정이라고 지어야겠어요. 제가 정이잖아요. 고정. 정석이. 고정석. 고정학까지 해서 고정하세요. 좋네요. 자, 그리고 고현준 기자 이름 좋아요. 뭐 먹어도 고. 네. 그렇죠. 그 이메일 주소가 고고고 나이시거든요. 고고고 나이트. 나이트? 나이트 가잔.
그러니까 쓰리고죠. 고고고. 네. 2배는 먹어야 되겠다. 흔들고 쓰리고. 그렇죠. 오. 남자는 뭐 일단은 그럼 버는 동안 나이트 가서 다 쓰자. 나이트를 못 간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일단 고고고만 하고 있어요. 네. 예. 오랜만에 가면 큰일 납니다. 네. 오래간만에 가도 괜찮아요. 그래요? 늘 온 것처럼. 아, 네. 그럼 이제 거기 웨이터들이 다 알아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늘 온 것처럼 하는 호구. 제 돈 주고 안 간 지 오케이. 오래됐어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트럼프 방한 25시간. 정유솔 기자님. 지금은 중국에 가 있죠. 베이징에서 아마 10시 우리 시간으로 10시 35분부터 미중 정상회담 단독 회담이 열린다라고 하니까 지금 열린 것 같아요. 열리고. 그리고 뭐 11시 반에 뭐 학대 정상회담 하고 예. 그 전에 이제 어제까지 한국에 있었죠. 예. 근데 다들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극찬을 해요, 근데? 극찬까지는 아니어도 평가가 좋지 않나요? 아니 특히나 그 민주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 괜찮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전 국회에서. 민주당 관계 없어요. 왜 저한테 손을 하고.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이 거기 많잖아요. 저는 국회 연설을 그 실시간으로 보는데 예. 그 골프 얘기할 때는 저 혼자 빵 터져가지고요. 이게 그 뭐 다른 나라 특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회 와가지고 하면서 자기 골프장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할지 몰랐어요. 뭐라 그랬어요? 골프장 얘기하면서. 자기 그 뉴저지에 있는 자기 골프장에서 예. 지난주에 예. 그 여자 그 US 오픈이 있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탑 10 중에 4명이 한국 사람이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8명이 박성현 선수- 한국 사람이었고 1위부터 4위까지가 한국 사람이었다. 그리고 박성현 미성년. 선수가 우승을 했다. 축하합니다. 핵심은 자기 소유 골프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기 골프장 얘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만면에 아니 우리 밀어주면서. 여기에서 방송하다가 제 청담동에 있는 벙커 얘기하잖아요. 네. 간접 광고라고 내일 잘려요 바로. 간접 광고 아니에요. 37분 동안. 그렇죠. 그렇군요. 그 자기 골프장 선전한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오. 그랬더니 우리 그 국회의원들도 빵 터져가지고요. 다 오. 웃더라고요. 네. 어허. 그래서 계속하시죠. 그래서 저는- 정의석 기자님 분량 뺏겼어요. 역시 고정이 되시더니 상당히 공격적이셨어요. 들어요. 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임관빈, 김관진. 자, 그다음에 중간에 김태호 청와대로 넘어가죠. 청와대로 넘어가서 임관빈, 김관진 여기까지 국방부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청와대로 넘어가서 김태효로 가서 그다음에 바로 이제 바로 그러면 네. 이렇게 되면 12월까지 안 갈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죠. 왜냐하면 어제 참군인 김관진 장관이 들어가서 네. 모든 사실을 다 얘기를 해서 이제 진실의 문 앞에서 팔 잘리고 싶지 않다. 진실의 입 앞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할 수 없게 된 거죠. 네. 포토라인은 그렇게 피워왔는데 예. 네, 드디어 이제 포토라인을 설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 사진은 예. 네, 좋아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사진은 좀 다른 경우인 것 자, 같고요. 다음 네. 뉴스께서 이제 한 칸만 더 올라가면 MB다. 예. 아하. 그럼 그분 없는 크리스마스를 가능할까요? 크리스마스 전이라고 모두 다 보고 있죠. 예. 보통 1월로 넘어간다 할 때 최강 변호사만 유일하게 1월까지 안 갑니다. 네. 김관진 훌륭한 사람입니다. 참군인 진실만을 얘기할 겁니다.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측을 했죠. 김관진 남재준 잘한다 우리가. 그렇죠. 소수설이었는데 지금은 정설로 가고 지금 이제 있습니다. 다수설이 됐죠.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 두 번째 뉴스는 요즘 갑자기 뉴스에서 사라진 분 한 분을 좀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원래 이게 초복, 중복, 말복 지나면 다 사라져요. 더워서 이제 더위가 사라지니까 추워서.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서 변호인단이 밖에서 PD가 갸우뚱. 야 이게 걸리냐 안 걸리냐. 아는 사람만 압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변호인단이 총 사임했죠. 예.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요, 변호사가 3년 이상일 경우. 그렇죠. 3년 이상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예. 그렇죠. 형법상에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10년이 무조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럼요. 필요적 변론 사건이다. 필요적 변론 사건이죠. 예.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예. 국선 변호인이 5명 선임이 됐어요. 이미 예, 됐어요. 됐죠. 이미 됐고 사건 기록이 12만 쪽이 넘어가거든요. 빨리 얘기하세요. 팍팍하세요. 시간 없어요. 예, 12만 쪽이 넘어갔는데 예. 검찰은 보통 예. 이걸 국선 변호인들이 복사를 해가요. 예. 근데 이거를 노출이 되지 않도록 조용히 배달을 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 국선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도 공개가 되면 본인들이 부담스러워서 사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요. 조용히 배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재판 기일은 언제 정해질지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재판부에서 기일을 정해놓으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종의 어떤 압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반발이 나올 것 같아서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 기일은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재밌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다른 상황이 하나 있다.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는데 형사 재판은 이러고 있거든요. 예. 변호인 사임하고 민사 재판은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호인단이 총 사임한 그 상황에서 사임한 변호사가 민사 재판에 등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한 매체하고 중앙일보 안녕하세요. 이 시대의 양심수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실시간 검색어 트럼프 시진핑 중국에서 황제 의전 받고 있다. 자, 그리고 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34만 명이 넘었고요. 뉴욕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MB에게 댓글 활동 보고 지시 받고 보고했다. 이 중에 정봉주가 뽑은 실시간 검색어 김관진 장하다 군인 정신으로 답을어라. 자, 첫 번째 곡 What Makes You Beautiful One Direction이 부릅니다. What Makes You Beautiful 왜 이렇게 예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1부 순서는 자,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뉴스 브리핑. 한겨레 21 하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예. 21 하호영입니다. 요즘 자랑스럽죠? 예, 뭐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예. 만감이 교차하기도 합니다. 임지연님, 하 기자님 공부파인데 뭘 그리 줄쳐요?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인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렬한 공부파는 정봉주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아하. 대부분이 다 그냥 어디 뭐 날라다니는 사람인 줄 알아. 밤새고 공부하는 거 모르고. 자, 왜 하호영 기자 왜 자랑스럽냐? 2013년 10월 며칠자죠? 18일. 네. 18일쯤 되죠. 네. 정확하게. 2013년 10월 18일 대한민국 사이버 사령부를 세상에 데뷔시킨 네. 특정 기자 하호영. 아하. 그때 한 얘기가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그때 했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예. 일단 장관은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에도 보고가 들어갔다. 이른바 보고가 블랙북. 블랙박스. 네, 블랙북. 아하. 통해서 블랙북. 보고가 들어갔다는 거였고요. 실제로 댓글을 달았느냐 여부는 그건 이미 확인된 거였어서 그것이 핵심은 아니고 예. 이것을 어디까지 겨냥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죠. 예. 끝에 정점에 MB가 있냐 없냐. 네. 그런데 그때 분명히 첫 기사, 두 번째, 세 번째 기사에서 MB에게 보고했다. 예. 블랙북을 통해서. 근데 당시만 해도 이렇게 확인되지 않고 또 이후에 군 검찰이죠. 예.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아요. 뭐냐면 군 검찰은 국방부 장관 소속입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장관이었고요. 어허. 본인이 말하자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를 군 검찰 수사를 뭉갠 거죠. 그래서 아마 군사법 개혁도 예.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이버 사령부가 그래서 이제 2014년에 예. 2014년에 군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오고 국방부에서 감사 나오고 그럴 때 서류를 미리 치워라. 예. 라고 한 얘기가 얼마 전에 누구죠? 옥도경과 누가고 이태화와 옥도경이 전화 통화한 내역이 JTBC에 보도가 됐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그러니까 2013년 당시에는 그런 통화가 있었다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물증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것과 관련돼서 관계자 말로 사실 보도는 됐었죠. 근데 제보자 보호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